자, 볼게요. 오늘은 이제 고생공식 변형을 나갈 차례죠. 고생공식 변형. 고생공식 변형은 사실 고생공식에서 거의 이항만 하는 거죠. 이항만 하는 거죠. 뭐 증명을 하라 그러면 우리 고생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를 그럼 이항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항했으니까 2AB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다 다뤘던 곱셈공식 변형일 거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다루는 변형의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 때 없던 곱셈공식에서 나오겠죠? 그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진수분해 하듯이 그 곱셈공식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뭘 전개했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서 A 더하기 B랑 AB랑 뭔가 알려주면은 이것도 결국 구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도 되는데 근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를 알 때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한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것 맞아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자, 쟤도 이유는 알아야겠죠?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묶어주는 겁니다. 3AB 모양이 3AB로 얘를 묶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묶어주면 3AB 묶었을 때 남는 거 A 더하기 남는 거 B 이렇게 됐죠? 됐죠?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만 남고 여기에는 이거 없어지고 이항했으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더하기 B 이렇게 바뀐 거죠. 원리는 얘를 그냥 이항만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이항했다. 됐죠?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2로 이거 전개한 거를 이거 있으니까 2로 묶어서 이항한 겁니다. 묶어서. 그래서 요거. 그리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 이용하면은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요 밑에 거 요 모양을 다뤘던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어디에 있었냐면 만약에 그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여기에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 기억나시죠? 곱셈 공식에서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그쵸? 그 중에 얘입니다. 얘를 활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거를 활용해야 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물론 내신에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그러면 제가 왜 저렇게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자꾸 하던 그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자 요거를 가지고 만들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2배를 하고 다시 2분의 1배를 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2를 다 곱해줘요. 싹 다 분배를 해서 됐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에 자 2a제곱 2b제곱 2c제곱
2ab, 2bc, 2ca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자 2분의 1에 자 이제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면 a제곱 하나 그리고 2ab 마이너스 2ab 하나 그럼 얘는 썼으니까 없어지고요. 그쵸? a제곱 하나 썼으니까 없고 그리고 여기에 b제곱 하나 써. b제곱 하나만 딱 갖고 와.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그럼 b제곱 남은 거 하나 여기다 써. 그리고 2bc 써. 마이너스 2bc 여기에 c제곱 하나 여기다 써. 플러스 다시 남은 c제곱 하나 써. 그리고 마이너스 2ca 쓰고 마지막 a제곱 하나 써. 요렇게 됐어요? 그럼 증명이 됐죠? 나머지 다 인수분해 되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a-b 제곱 b-c 제곱 c-a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언제 쓸 거냐? 이게 0이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할 거야. 자,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세수가 다 같아야 합니다. 얘 제곱해서 0이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0 우리 실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0과 0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래서 ABC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용도로 많이 쓸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요거. 요거. 자주 보게 될 거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증명하면 이거 증명하다가 한 3분씩 하죠? 그럴 순 없어. 외워야 돼. 결국은. 그래서 요렇게 얘도 똑같아. 2배하고 나눠서 다 하면은 결국 더하기로 바뀌긴 하거든. 여기가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서 이렇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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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서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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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증명은 되는데 이 증명 과정은 항상 말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는 이 증명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외워라. 그래서 여기는 딱 요거의 모양이 여기에 요거랑 여기에 들어있는 모양이랑 같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두 개의 모양이 같다.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게 더 많이 나올 거니까. 됐죠? 얘는 아까 여기 써줬던 거 이항한 거죠?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3abc 있던 거 이걸로 이항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마지막 곱셈공식 변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도형. 예를 들면 직육면체. 보통 직육면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직육면체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ABC, 세변의 길이가 ABC면은 가로 세로 높이. ABC라고 하면은 이게 부피죠, 부피. ABC가 부피.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4배 하면은 뭐야? 모서리 합이죠.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도형에서 좀 많이 활용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어디서 주로 활용이 되는지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 대신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곱셈공식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새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여유가 돼서 외우시겠다고 하시면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너네 이거 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요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이거 있죠? 여기다가 a에다가는 x b에다가는 x분의 1을 그냥 대입하시면 끝나요. 대입하면 이런 공식이 나와. 대입해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x랑 x분의 1 곱하면 몇이야? 1이죠?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얘네도 마찬가지. 똑같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똑같아. A에다가 X, B에다가 X분의 1 대입해라. 대입하면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세제곱 빼기 3. X 곱하기 X분의 1은 또 1이죠. 그래서 3 곱하기 1이니까 따로 쓰지 않는 거고, 그러고서 X 플러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분수로 나오는 거는 두 가지로 활용하세요. 첫 번째, 외워라. 그걸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두 번째,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곱셈공식 변형 있죠? 거기다가 앞에 거에다가는 X, 뒤에 거에다가는 X분의 1 대입해라. 이해됐죠? 요 두 가지로 이용하시면 돼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분수 활용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문제를 접하고 해결을 할 때는 문제에서, 자, 판단을 하셔야겠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요거다. 맞죠? 그럼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X와 Y를 각각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를 이용하면 좋겠네. 그쵸? 그래서 얘를 알아서 구하고 싶은데, 봤더니, X 더하기 Y는 문제에 있네? 오케이, 좋아. 2의 제곱까지는 됐어. 근데 XY가 존재하지 않죠, 현재. 그쵸? 그러면 이건 뭐겠어? 이걸 보고 너희가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할 때, 요리의 레시피를 줍니다, 너희한테. 그 레시피는 문제야. 문제야. 문제가 레시피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려고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는 사람한테 소금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소금하고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맞지? 소금물이 필요하면 소금물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레시피에서. 그러면 너네는 그 소금물이라 필요하다라는 말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소금물을 만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 말. 마찬가지야. 얘가 소금물이야. 소금물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얘는 소금이고 얘가 물인 거야. 두 개를 활용해서 소금물을 찾아내야 돼. 너희가 만들어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빠뜨렸잖아?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그걸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가끔 하나씩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무시했을 때는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찾아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한번 볼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난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럼 그거 가지고 얘 찾을 수 있네? 그쵸?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4고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됐죠? 그래서 XY 몇?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여기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따뜻해지는구나. 질이. 아침부터 학교에 있다가 피곤한 건 알겠지만 졸리면 뒤에 서서 들으세요. 서서. 책상. 자, 마찬가지 얘도 고생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요거 3이다. 그쵸? 그쵸?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이항했을 때 5니까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 생기는 거야? 요거 양수끼리 더했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쵸? 양수끼리 더했을 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양수만 쓰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이거 곱셈공식 갖고 오면 되겠다. x 플러스 x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 둘이 곱한 거 1이고요. 다시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맞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5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5 됐죠? 됐죠? 자, 요거 아마 너희 중학교 3학년 책에서도 많이 봤을걸? 그쵸? x로 나누죠? 그러니까 요거랑 사실 같은 문제거든? 같은 문제인데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는 방법을 너희가 x로 나눠서 3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신 분 있어요? 이거 x로 나눠도 되나? 이런 게 너희가 수학적 발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져야 돼. 나눠도 되나? 우리 나눈다는 전제 조건에서 항상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죠? 등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눌 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나눈다. 분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분모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떠올리면 0. 근데 이건 x잖아. 그럼 그런 의문을 가져야죠. 선생님 x인데 x가 뭔지도 모르는 미지수라면서요. 그럼 x는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x가 0이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죠. 그럼 어떨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은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분모가 0이다 아니다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분모가 0이 될 때와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 그런 것들이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그런 애들은 굉장히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런 게. 그래서 0이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은 딱 답하죠. 얘는 애초에 x가 0이 될 수가 없죠. 왜? 0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여기에 등호가 성립하는 x값은 0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눠도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 고생공식 갖다가 쓴다. 근데 너희가 이런 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습관처럼 풀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기계처럼 푼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거의 안 가져요. 0이면 어떡하냐라는 의문을 안 가져요. 아니면 0이면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내야죠. 0은 아니니까 나눠도 되네. 이렇게 답하면 사실 할 말 없죠. 0이 될 수는 없죠. 선생님 0 넣으면 성립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눠도 되죠. 라고 답하면은 그건 더 잘 아는 애고. 근데 나누는 데에서 의문을 일단 가져야 된다라는 거. 미지수를 나눌 때는 0일 수 있다라는 거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9-2 7이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요 경우는 사실 너무 대놓고 사실 선생님 이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별로 이 문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얘를 전개.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찾을까? 얘만 따로 찾는 거야 이제. 얘만 따로 어떻게 찾아?
얘만 따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찾는 거야. 맞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특별하게 아마 선생님이 특별하게 말을 안 해주면 다들 이렇게 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얘를 그냥 너무 대놓고 암기해라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 한 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각각의 제곱을 ab, bc, ca 요거랑 갖다 줘. 그쵸? 요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그냥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요거는 공식 자체를 외우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좀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빠르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외우긴 해야 되지만 요런 거는 국어를 몰라도 전개하면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시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데서.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이 할 게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이거든. 근데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 너네 그런 의문 안 가져봤어? 수학이 맨날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네 가만 생각해보면 수학 외울 거 더럽게 많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뭐씨 꼭지점 바꾸는 것도 외워야 되고 뭐 곱셈 공식이며 인수분해 공식이며 다 외워야 되고 그렇잖아. 그쵸? 그게 항상 말하지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원래 암기 과목이 아닌 건 맞는데 당장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외워야 빠르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워야 빠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전개해서 푸셔도 됩니다. 전개해서. 알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전개를 해주시는 게 더 나아요.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뭐 어차피 찾아야 되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인데 자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봐. 이 얘랑 곱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4 이거랑 마이너스 2 이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 과정을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거 보이죠? 2 곱하기 64 마이너스 102 계산은 각자 알아서 알았죠? 각자 이런 식으로 어디? 자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4 AB BC CA 그럼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4 이거를 A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6A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힘들지? 그냥 이거 먼저 따로 구해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거를 식을 한 번으로 정리했을 때 얘기고 이거 만약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하면 그냥 얘를 따로 먼저 구하시면 돼요. 얘를 구하면 여기다 넣으면 몇이야? 몇이냐? 64 64 마이너스 34 여기 30이죠? 그쵸? 여기다가 30을 넣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이해돼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지만 요 내용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자, 요 내용 자체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쓰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면 무조건 쓰기 때문에 얘를 2분의 1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자와 a-b, b-c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넣어보면 찾을 수 있겠다. 2분의 1 a-b는 4 루트 2의 제곱이고요. 4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인데 넌 뭐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거 어떻게 찾죠? 마찬가지로 문제 안에 다 있겠죠? 요걸 보고 찾겠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보고 찾겠다. a-b는 4 루트 2, 4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b-c는 4 플러스 루트 2. 우리가 원하는 건 C와 A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뭐를 없앤다? B를 없앤다. 그래서 둘이 더해 주겠죠. 됐어? 그래서 A-C는 더해주면 없어지고 8. 그럼 C-A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돼. 됐어요? 그러면 끝. 자, 2분의 1에 4, 16, 18 마이너스 8 18 플러스 8 루트 2 플러스 64 계산해주면 없어지고 몇이냐? 36에 100에다 50인가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얘는 그냥 생 공식 외워서 넣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얘는 생으로 다 외워서 넣어야 돼.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이게 곱셈공식이야. 변형.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써주는 거는 너희가 쓰는 걸 보면서 좀 선생님 써줄 때 외우라는 거야. 계속해서. 선생님이 괜히 시간 남아 돌아서 써주는 거 아니거든. 당장 뭐 곱셈공식 외울 시간도 안 줬는데 너네한테 지금부터 곱셈공식 모르는 사람 알아서 해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써주는 이유는 요건 요렇게 되는 곱셈공식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그냥 써주는 거야. 이거는 따로 설명 없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고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얘가 6 빼기 이게 필요한데 얘를 몰라 지금.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얘를 찾아야겠네. 얘를 찾아야겠네. 그쵸? 그럼 얘를 자세히 보면은 마이너스 AB, 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랑 같으니까 문제에서 준 조건 이 두 개로 찾을 수 있겠다. 그쵸? 6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2는 마이너스 2 요거니까 AB
BC, CA는 마이너스 1.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됐죠? 그럼 필요한 거 다 찾았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7이 14 마이너스 6인가요? 8 됐어요? 계산이 틀리면 얘기해줘라. 알았지? 선생님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 틀리면 얘기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좀 써놓으면 좋은 것들을 써줄게요. 직립면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를 A, 가로, 세로, 높이를 C라고 했을 때 1번, 모서리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몇 배? 4배. A, B, C가 각각 4개씩. 맞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야? 건널비. 보통 건널비를 S라고 많이 쓰는데 S는 어떻게 쓰냐? 자, A 곱하기 B 밑넓이죠, 밑넓이. 그쵸? AB 옆넓이 BC. 그쵸? BC도 더하고 앞넓이 CA죠, CA. 그게 앞면이랑 똑같은 게 뒤에 하나 있고요. 밑면이랑 똑같은 게 위에 하나 있고 옆면이랑 똑같은 게 이쪽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다 몇 개씩? 2개씩. 됐어요? 뭐 부피는 누구보다 잘 알죠? 부피는 보통 부피는 그거 A, B, C 누구보다 쉽죠? 다 기억하실 거야. 중학교 때 건널비 주구장창 구하다가 갑자기 부피 나오니까 엄청 신나서 구하던 본인들의 모습이 생각날 거야. 이거는 초등학생 때 다 그러더라고. 건널비 옆면, 앞면, 뒷면 막 따로따로 다 구해서 더해가지고 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숫자 3개 곱하면 끝난다니까 굉장히 편하죠. 부피 구하기. 자,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대각선. 이 대각선이거든. 이 대각선을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요거를 먼저 구해. 그럼 요거 구하면 이거 A, B, 피타고라스죠? 얘가 직각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또 보는 거야.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 씁니다. 여기가 C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C제곱을 더하고 거기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입니다. 됐어요? 요거 정도는 써놓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직립면체에서. 선생님 따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졸리면 서서 들어라. 잠 깨야 돼. 뭐 모서리 건널비 부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저 대각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대각선을 모르는 이유가 너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때문에 그래. 피타고라스가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갔잖아. 원래 피타고라스가 중학교 3학년 거에 있어서 원래 2학기에. 근데 그때 피타고라스 하면은 그 입체도형까지 같이 했거든. 원래대로. 근데 너네 중학교 때 입체도형 안 해봤지 피타고라스. 그쵸? 그 루트를 모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루트를 모르니까 이렇게 루트까지 나오는 거를 안 다뤄본단 말이야. 그래서 3학년 때 그거를 따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책에 보니까.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식이 더 많아가지고 아마 그래서 피타고라스에서 저 대각선을 잘 모르지 않을까. 근데 그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사실 피타고라스 때 해요. 좌표평면 이거 있잖아. 요 좌표 뭐 A, B라고 하면은 요 좌표는 뭐 C, D라고 했을 때 요 두 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 이거 원래 피타고라스 중학교 3학년 때 하거든. 근데 일품했으면 했지 않았나? 하지 않나? 아닌가? 어떻게 하냐면 요 길이 C에서 A 빼는 거죠. 요 길이는 D에서 B 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써서 두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요 길이다. 이런 식으로도 다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있었다가 피타고라스가 원래 3학년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면서 요게 사라졌지 같이. 그래서 현재 고1에 올라오는 애들은 이걸 모르고 올라오죠. 뭐 이런 것도 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쓰면 되죠? 자, 이상자의 건널비가 90이래. 얘가 90이래. 네.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이래. 얘가 48이래. 오케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 얘 구하래. 맞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것만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요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뭐였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였는데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12네. 그리고 이 A, B, B, C, CA 더한 거는 그냥 90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12제곱 뭐야? 144. 그래서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루트 54. 그럼 몇이냐? 3루트 6인가요?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세 변으로 쓸 수 있는 공식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쓸 수 있는 공식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 나도 본 기억은 없어서. 자, 다항식 나눗셈을 하기 전에 이거 되게 애매하게 나가고 실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미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나가는 걸로. 이번에 볼 거는 이제 나눗셈.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했던 거는 단항식과 단항식 나눗셈. 다항식과 단항식 나눗셈. 맞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처음 다루는 거는 요겁니다.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 책이 지금 없어? 다시 볼게요.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냥 우리 그 숫자 나누기 할 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 나누기 하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 나누기 하는 것과 같이 하는데 이제 숫자에서는 우리가 나누기 생각해보면 제가 324를 5로 나눈다고 했을 때 자, 이 3과 5를 먼저 비교하자. 그래서 3보다 5가 크니까 여기에서 나눌 게 없고 32를 그 다음에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32를 가장 가까운 수를 5랑 곱해서 만드는 거죠. 그게 몇이야? 30이죠. 6을 곱해서 3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둘이 어떻게 해? 빼죠. 뺍니다. 빼. 그래서 2랑 이거 그대로 내려와서 4. 그래서 또 24에 가장 가까운 수를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들어서 또 빼고 나머지 더 이상 나누지 않는 맞죠? 이렇게 해서 얘가 나머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걸 몫이라고 불렀던 거야. 맞아? 자, 다항식에 대한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는데 문제는
식은 누가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이거 봐봐. 너네 ES랑 3x-1이랑 항상 얘가 큰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식에서는 값의 크기를 비교할 숫자처럼 값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해돼? 근데 식에서는 차이점이 뭐냐면 차수를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치? 그래서 식에서는 차수를 비교해서 나누는 거. 차수를 비교해.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나누기를 직접 봐야겠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라는 거를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차수를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고 2차잖아요. 그럼 얘에다가 얘가 1차니까 몇 차를 곱해야 2차가 돼? 1차를 곱해야 2차가 돼. 그러면은 x만 곱하는 거야. 근데 그냥 x만 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숫자에서 보시면 요 앞에 3이라는 거를 없애는 목표로 가장 가까운 숫자를 빼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없애는 걸 목표로 삼는 거야. 얘를 없애는 걸 목표로. 그래서 x를 곱하면서 개수가 같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가장 높은 차수만 없앨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어떻게 해야 얘가 없어질까? 그래서 3x를 곱하는 형태로 여기다 그대로 둘이 곱해서 써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는 뺐을 때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똑같아. 둘이 빼는 거야. 근데 숫자에서 다른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은 요거 8에서 6을 빼는 겁니다. 됐죠? 빼라. 그래서 빼면은 2x고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2를 곱해서 또 2x를 없애는 거야. 그럼 3이 됐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찾냐면 나누는 식의 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나누는 식이 1차면 1차보다 낮은 게 뭐야? 상수항이죠. 그래서 상수가 나오면 끝이야. 그래서 2차로 나누면은 1차 이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나누는 식보다 마지막에 차수가 낮아지면 나누기 거기서 끝내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를 우린 얘를 몫이라고 말하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식을 식 또는 값을 나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림차수를 정리한 다음에 차수를 맞춰서 계산하고 만약에 가끔 이런 게 있어. 나누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3x 4제곱 플러스 2x 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뭐 x 마이너스 2 이걸로 나누래. 그러면 얘를 나눌 때 3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만약에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 뭐가 없어? 2차가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2차의 자리를 비워두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비워두고. 이해됐어?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그 밑으로 내릴 때, 자, 3x 세제곱 하고요. 그럼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맞죠? 그럼 둘이 그러면 빼서 없어지고 요거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건가? 8이죠, 8? 그치? 8x 세제곱이야. 여기에 내려올 거는 없어. 0x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그리고서 또 8x 제곱을 곱해야 돼. 그럼 8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빼면은 플러스 16x 제곱이 이해돼서 0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 x 그대로 또 내려. 그리고 16 x 그럼 16x 제곱 마이너스 32 x 또 빼? 그러면 31 x 쭉 내려와서 4 맞죠?
그럼 아직 1차니까 아직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1x 마이너스 62. 그럼 빼면은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 더 이상 상수를 막 1차를 나눴을 때 상수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비워줘라. 비워줘. 됐죠? 됐죠? 이것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 이용하는 건 그렇게 자주 써먹진 않는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애들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잘 안 해주거든. 물론 너희가 실수 안 한다 그러면은 써도 되는데. 야, 이거 녹화 누른 거지? 너희가 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써도 상관없는데 개수만 이용하는 거 실수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 개수만 이용하는 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라서 그거 가지고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만 이용하는 건 잘 안 쓰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차수 맞춰서 나누는 거. 또 비워두는 거 제발 개수가 0인 항은 비워둬라. 됐죠? 자, 그래서 나눗셈에 대한 등식은 뭐냐?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검산식, 그 나눗셈 검산식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7을 5로 나누면 7에다가 나머지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37을 어떻게 표현됐냐면 5로 나눴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다 더해서, 그쵸? 몫과 나누는 값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그 값이 37이 되는지 확인하는, 이게 나머지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이었어요. 나눗셈이 된 건지. 맞아요? 마찬가지야. 자,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을 우리가 보통 Q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써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면 요 R은 차수를 비교했을 때 B가 무조건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너네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잘 봐.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B가 2차식으로 나눈다고 쳐. 그러면 R은 몇 차식이야? 1차라고 말을 하면 틀려요. 1차 이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일 수도 있어. 근데 상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왜 나머지는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든 나눗셈에 나머지가 0인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상수잖아. 1차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차수는 B의 차수 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낮다라는 건 2차면 1차보다 낮으면 되는 거야. 1차 이하인 거야. 1차 상수 다 되는 거야. 그럼 4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3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차수보다만 낮으면 돼. 목적은 그거야. 1차 이하, 2차 이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 중에 나머지가 0이면 당연히 우리는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공식입니다. 자, 앞으로 자주 쓰게 될 표현법입니다. A는 BQ 플러스 R. 어떤 문제든 뭐를 뭘로 나눴을 때 얘기가 나오면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게 될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뭐 여기는 P와 Q를 쓰는 거는 이제 수학은 늘 맨날 그렇죠? 영어 단어에서 맨 앞 글자 따와서 쓰는 거 많죠? 그렇죠? 뭐 그래서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이러면 나누는 식과 몫 플러스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걸로 fx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식 나눗셈에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a,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ax 플러스 b, 3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ax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놔두고 이대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1차식이잖아요. 2차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어.
왜냐면 A가 0일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A가 0이면 0으로 나올 거야. 알아서 구하면. 이해됐죠? 너희가 말하는 그 1차식, 2차식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생각해 보시면. 그쵸?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없으면 요게 1차 이하의 식이라는 표현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 근데 보통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보통 A보다는 R로 많이 쓰긴 해요. 보통 답지들 해설이나 다 봐도 그렇고 모든 책들이 다 R로 씁니다. 그래서 A보다는 R로 쓰는 게 너희가 아마 더 많이 보게 될 거라는. 선생님도 R로 쓰긴 해요. 나도 왜 R로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R로 다 쓰는데 A로 써도 되는데 그냥 R로 매번 쓰니까.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나눗셈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조리제법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조리제법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인수분해 할 때도 다루게 될 거야. 자, 조리제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조리제법입니다. 자, 제일 중요해. 나눗셈에 대해서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 이용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걸 우리는 조리제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조리제법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쓰면 안 됩니다. 됐죠? 써서 구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그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쓰겠다. 어떻게 하냐? 개수만 쓴다. 자, 하는 방법을 볼게요. 잘 봐.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으로 나눌 때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대요.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면은 개수만 쓰는 거야.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6 개수만 쓰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개수만 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6 개수만 이렇게 먼저 써줬어요. 그쵸? 그리고 요거까지 표현해주고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요 앞에 숫자는 요 나누는 식 있죠?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 값이 몇이야? 2 넣으면 0 되죠? 그쵸? 그래서 2. 그 다음부터 하는 방법은 반복이야. 뭐냐? 3,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인 거거든요? 0이니까 3하고 0하고 더해서 써주면 돼요. 두 개를 더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얘를 여기다 올려줄 건데 요 얘랑 곱해서 올라가는 거야. 요거 반복입니다.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4 곱해서 8 더해서 9 곱해서 18 더해서 12 맞아요? 그랬을 때 요 더 이상은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 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랬을 때 밑에 나온 숫자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에다가 이렇게 칸을 나눠줘서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요게 나머지. 마지막에 나온 요 숫자가. 이해됐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그럼 몫은 어떻게 찾냐? 앞에 있는 걸 보고 얘부터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상수항 1차, 2차 차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상수항 1차, 2차로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요렇게 찾는 게 우리가 조리제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를 x-1로 나누면 3x제곱 4x 플러스 9 맞죠?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12 됐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조리제법입니다. 지금은 조리제법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어려울 수 있어요. 너희 나중에 가봐 진짜
조리제법 쓰라 그러면은 기계처럼 다 할 줄 압니다. 이거 되게 쉽거든. 몇 번 하다 보면은 너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인수분해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X자 쓰지도 않고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 바로 해버리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리제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해보시면 돼. 딱 진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그래서 문제 풀 때도 그 기본 개념 원리 익히기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조리제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두 번만 해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조리제법은 고등학교 가서 처음 배운 건데 사실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너희가 아마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쓸 거거든요. 인수분해할 때.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조리제법 꼭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거 수능 할 때도 조리제법 필요해요. 수능 문제들에서도 조리제법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제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써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를 보면은 자 이런 거는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선생님 조리제법 써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조리제법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 갖췄죠? 1차식으로 나눴다. 그쵸?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얘는 일단 조리제법 보류할게요. 조리제법은 조금 이따가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얘기해 줄 거거든.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잠깐만 여기 있다.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나누기 해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2x 플러스 1 나누기 연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얘 만들려면은 2x 필요하고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2x 빼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내려오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럼 빼면은 5 그쵸? 이런 식으로 나누기 해봐라. 자 얘도 마찬가지. 자 마이너스 3 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5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은 얘가 3 곱하면 되겠네. 3x의 제곱까지 곱하면 되겠네요. 1차니까 3차 만들려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이거 내려와서 마이너스 6x 그리고 2x까지 곱해야 제곱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곱하면 플러스 6x 또 빼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5 그럼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12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또 빼면은 마이너스 41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보라는 건데 자 3번 정도만 한번 다시 해보면 4번은 아까 한번 주의 얘기하면서 했던 거니까 얘만 좀 신경 쓰시면 2x 세제곱 9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 했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1차가 비어있죠. 비어있죠. 그래서 비워서 쓰세요.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제곱이랑 2x 세제곱이랑 맞추려면은 2x가 필요해요. 그래서 2x 세제곱 자 중간에 없고 여기 4x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에서 마이너스 9에서 뺄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얘네들만 빼면 플러스 13x 요거 내려오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9x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18 또 빼면은 13x 그대로 내려오고 빼면은 21 그럼 2차식으로 나눴는데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목 그러네. 마이너스 15 미안. 얘가 목 그치. 얘가 나머지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0이 있다고 비우는 게 아니고 여기도 0이 있으면 비워야 돼요. 어디든
차수에 대해서 0이 있으면 비워두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일단은 너희가 알든 모르든 일단 쓰세요. 뭐를? 아까 검산식 A는 BQ 플러스 R, 그쵸? A는 BQ 플러스 R. 얘가 A야. A를 얘로 나눴대. 그러면 A는 B 곱하기 모 플러스 R 요렇게 됐어요? 또 우리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차식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3x 플러스 4가 9다. 이거 어떻게 구해? 이항하고 맞죠? 그래서 3x 5다. 똑같아. 이항하세요. 예, 더하기 이어지는 거 이항하세요.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항해. 그러면 어떻게 돼?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거 마이너스 7x 넘어 마이너스 8x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러면 넘어갔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x만 구하려면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죠. 똑같아요. 얘도 a만 구하고 싶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얘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나누자. 그래서 x 4제곱 3x 제곱 8x 마이너스 15를 누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x제곱 x 세제곱 여기 비웠어야 되는데 3차가 없는 걸 내가 잘못 봤네. 8x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3x 제곱 빼면은 요거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고요. 그쵸? 요거는 빼면 마이너스 6 x 제곱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딱 내려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3x 또 빼라. 빼면은 마이너스 5x 제곱 또 빼면은 마이너스 5x 그대로 내려오고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요거 똑같이 나와서 0 되죠? 맞지? 애초에 이거 0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야. 애초에 얘랑 곱했을 때 얘가 된다 그랬는데 나머지가 없는데 0이 안 되면 문제가 있죠? 그쵸? 그래서 A 값은 요거랑 같네.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나눗셈에 대한 식.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방정식 풀듯이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요거가 어려운데 잘 봐. 조리제법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얘부터입니다. 얘부터. 조리제법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잘 봐. 이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알려준 거니까 요거를 써보면 fx는 야 x-3분의 2로 나누면 너는 몫이 qx고 나머지는 r이야 라고 알려준 거야.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를 3x-2로 나누래.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몫이 있을 거고 여기에 어떤 나머지가 존재할 거야. 이걸 찾는 거야. 맞죠? 어떻게 찾냐면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라는 거야. 모양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자세히 보니까 둘이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죠?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둘의 관계를 생각해. 그쵸? 얘한테 3을 곱해보면 얘가 되죠?
맞아? 그러면 무지성으로 곱해봐. 일단 곱해봐. 3 곱하니까 3x 마이너스 2가 되고 qx 플러스 r 이렇게 됐어요. 3을 곱하니까 무지성으로. 내가 곱해봤어.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3을 곱해봤어.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맞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식에다 마음대로 3을 곱했어. 그럼 이 식은 변했죠. 그럼 우리는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등식 양쪽에다 3을 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한테만 딸랑 3을 곱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다른 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3분의 1을 다시 곱해. 그러면 이 두 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됐죠? 3을 곱한 다음에 3을 나눴다는 얘기는 1을 곱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식은 둘이 아직까지 같아? 그럼 난 식을 막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x-2에다가 3분의 1 qx 따로 쓰고요. 곱하기 이거죠? 맞지?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뒤에. 얘는 뭐 바꿀 거 없죠? 됐어요? 그러면 끝났네? fx를 3x-2로 나눴더니 몫이 곱해질 거라면서 그래서 몫이 곱해졌네. 뭔가 곱해진 게 있네. 그럼 얘가 몫인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에 뭔가 더해진 게 나머지라며. 더해진 게 여기 있네. 얘가 나머지인 거야. 맞아? 그럼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 건 잘 봐. 이 R이라는 애는 결국 여기서 보시면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 그랬으니까 얘 상수죠, 상수 그냥. 맞죠? 그러면 요 R이라는 건 계속해서 상수야,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상수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라고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상수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상수 됐으니까 일단은 나머지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몫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이렇게 모양 맞추기 하는 겁니다. 뭔가를 곱하거나 더해서. 곱하거나 나눠. 심지어 어렵게 나오면 나머지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빼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문제집 풀면은 있을 거라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좀 질문할 게 많을 거거든. 그런 것들 좀 한번 연습해보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질문하면은 그거 아마 대부분 다 질문을 해요. 내가 그동안 수업해보면서 데이터 생활로는 90%는 다 질문하더라고. 90에서 95% 정도는 다 질문. 진짜 1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맞추면 많이 맞추는 거거든. 그거.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같이 뭐 질문 전체적으로 다 있다 그러면 같이 해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도 모양을 이렇게도 만드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시험 때까지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다음 거는 조립제법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다. 개수를 이용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핵심이었잖아요. 그쵸? 잘 봐. 1차식으로 나누는 두 식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조립제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립제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겨요. 잘 봐. 자, 3, 4, 0, 마이너스 5, 0 되는 값. 마이너스 2죠? 그쵸? 여기도 2, 마이너스 5, 5, 3. 0 되는 값. 2분의 3입니다.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조립제법 하는데 똑같이 하면 돼요. 문제 없어. 3 곱하고 마이너스 6 더하고 마이너스 2 곱하고 4 더하고 4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문제 없어. 끝. 그리고 여기도 2 내려오고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 곱하면 3 더하면 6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몫이
이걸 QX라고 할게 그냥 앞으로. 이 QX라는 표현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Q라는 게 몫이잖아요. X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이야. 너네가 함수라는 거 쓸 때 fx, fx 이렇게 쓰잖아. 그쵸? X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상수 1차, 2차니까. 됐죠? 그리고 나머지 R은 왜 RX라고 안 쓰냐면 X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여기도 만약에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그때 또 RX로 쓰기도 합니다. 나머지도 X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표현. 그래서 나머지 10, 마이너스 13.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실제로 얘도 답은 이게 맞아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몫이 원래대로라면은 QX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여야 하잖아요. 근데 답지 보시면은 얘가 몫이 아닙니다. 개수가 다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자, 요 값에서 생기는 문제. 요거 2x-3을 나눴을 때 조리제법 쓰려면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문제 될 건 없잖아. 네, 문제 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x-2분의 3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 그럼 이때 어떻게 쓸까? 이때 조리제법 쓸 수 있잖아. 이때도 어떻게 써? 똑같이 쓰지 않아? 얘가 0 되는 건 2분의 3 똑같은데? 그러면 너네는 얘로 나눌 때나 얘로 나눌 때가 몫과 나머지가 똑같을 수 있어? 나누는 게 다른데? 맞아? 얘로 나눌 때와 얘로 나눌 때 쓰는 건 똑같아. 조리제법 쓸 때. 근데 문제는 나누는 애들이 다르잖아. 그럼 나머지는 같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5로 나눌 때 나머지는 0, 1, 2, 3, 4잖아요. 그럼 어떤 숫자, 이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을 수 있잖아. 나머지는 똑같을 수 있어. 근데 몫은 같을 수 있어? 다른 숫자로 나누면 무조건 다르죠. 맞지? 그럼 만약에 4x-6으로 나눴을 때는 조리제법 어떻게 써? 똑같이 쓰는 거 아니야? 그쵸? 2분의 3은 똑같이 쓰는 거야. 근데 야, 세 개나 다 다른 값으로 나눴는데 조리제법 쓰는 방법은 똑같아. 그럼 여기서 바뀌는 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누나 이렇게 나누나 이렇게 나누나 몫과 나머지가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우리가 조리제법에서 나누는 건 모든 조리제법은 이 x의 개수가 1인 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리제법은 얘야, 얘. 이거에 대한 조리제법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얘에 대한 조리제법은 아니니까 나는 얘만 이용해서 나타낸 거니까 그러면 보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이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누면 그때는 몫이 이거죠. 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몫이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6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개수를 2로 묶을 수 있어요. 또는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또는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식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여기 두 개 곱해진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B를 곱하면 A분의 1을 곱하면은 얘랑 분배하고 얘랑 분배해도 결국 결론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면 2
x-3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을 싹 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이해돼?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땐 몫이 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얘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 매번 할 때마다 이걸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몇을 곱하고 몇을 나누고 해야 되나요? 하면은 굉장히 귀찮겠죠? 그쵸? 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이거 있죠? 몫만 바뀌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몫만 6, x의 개수 있죠? x의 개수 나눠주시면 돼요. x의 개수 몇이야? 2죠? 2 나누면 1, 마이너스 1, 1이죠? 그게 몫의 개수들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적 얘는 애초에 개수가 아까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아까 했던 문제로 잘 보시면 돌아가시면 자 요것들 얘가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둘 다 x의 개수가 몇이야? 2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조리제법을 했을 때 너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아까 마이너스 3, 7,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조리제법 하면 여기 0 되는 거 3이니까 3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또 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36 곱하면 마이너스 41 맞죠? 그러면 얘가 몫이냐? 아니죠. 어떻게?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나누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나누면 부호만 바뀌는 거잖아요? 3, 2, 12.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할 때 조리제법을 안 해줬던 이유가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조리제법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일단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맞죠?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두 번째 1차식으로 나눌 때도 언제 기준? 그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인 거 기준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라? 마지막에 몫에다가 x의 개수로 나눠줘라. 됐죠? 됐죠? 그것만 해주시면 조리제법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